밤에 듣는 조선야담.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에 아주 못된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뇌물을 좋아하여 군역을 갈 사람이 돈을 들고 찾아오면 그 돈을 받고 군역을 면해주는가 하면 환곡에 고리에 이자를 붙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데 썼다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또는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돈으로 따지자면 한 50만 냥쯤 되었지요. 그런데 사또는 1년 전에 그만 대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새벽녘이었지요. 죽고 못 사는 애첩과 함께 잠자리에 든 사또는 잠결에 옆구리가 서늘하여 눈을 떠보니 웬 사내가 칼을 빼들고 침대 곁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 일어난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냐?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지요. 나는 너 같은 탐관오리를 벌하는 판관이다. 오늘 너의 목을 베러 왔다. 그러니 이 칼을 받아라. 사내가 시퍼런 칼을 쳐들고 내리칠 기세였는데 그 순간 사또는 사내의 옷깃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판관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뇌물을 받지 않고 높은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사또의 애원에 사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좋다. 오늘은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의 머리털과 내 애첩의 아랫도리 털을 내가 가져가니 그리 알라. 사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칼을 몇 번 휘둘러 사또의 머리털을 잘랐습니다. 그리곤 그 머리털을 손에 쥔 사내가 말했지요. 이 시간부터 내가 마음을 받고 청백리가 된다면 나중에 이 머리털은 다시 돌려주리라. 명심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의 목을 가지고 가리라. 그러고 나더니 사내는 몸을 돌려 밖으로 휙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또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잠에서 깨어난 사또가 머리를 만져보았더니 그만 대머리가 되어 있었죠. 꿈속의 사내는 정말로 사또의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몽땅 잘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잠을 자던 사또의 애첩이 깨어나 자신의 아랫도리로 손을 가져가다가 그만 쏘스라치듯 놀라서 소리쳤지요. 애구머니, 이게 웬일이야? 사또도 그제야 꿈속 사나이의 말이 불현듯 생각나 그 사이 발딱 일어나 앉은 애첩의 속옷을 걷어보았지만 예상대로였습니다. 애첩의 아랫도리 역시 그 사이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애첩은 반질반질해진 자신의 아랫도리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울고불고 하다가 문득 사또의 대머리를 쳐다보는 순간 그만 까르륵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생각했지요. 까짓것 머리카락이야. 날이 가면 다시 날 테지. 그리고 사또의 대머리와 자신의 아랫도리를 번갈아 만져보며 울다가 웃다가 하는 애첩을 타일렀지요. 울지 마라. 너와 내가 하룻밤 사이에 무슨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너는 아랫것이 사라져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고 까짓것 털이란 날이 가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니라. 그러니 너무 그곳에 마음 쓰지 마라. 나는 내 거시기에 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으마.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사또의 머리카락은 물론 애첩의 아랫도리 털 역시 다시는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사또와 그의 애첩이 대머리로 산지 벌써 1년이 지났지요. 그러나 사또는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그 후로도 더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방에 오랑캐들이 자주 출몰하자 임금은 지방의 관리들에게 군비로 쓸 자금으로 각 현마다 60만 냥씩을 모아서
궁으로 올려 보내라는 명을 내렸죠. 60만 양이라면 사또의 전 재산에 가까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임금의 명을 빌미로 백성들로부터 70만 양에 가까운 돈을 끌어모아 60만 양을 제한 나머지 10만 양을 빼돌렸지요. 그런 다음 사또는 이방에게 한양까지 돈의 수송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이방은 우마차에 돈을 싣고 나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길을 떠났지요.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방과 나졸들 일행은 아주 험한 산 속에서 그만 큰 비를 만났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빗물에 계곡의 물은 넘쳐 흘렀고 산길은 온통 진흙밭이 되어 도저히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은 하는 수 없이 돈을 실은 마차의 호의를 맡은 나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는 수 없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어디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을 찾아라. 나졸들은 흩어져 야영지를 찾아 나섰지요. 얼마 후 나졸 하나가 마침 산속에 절이 하나 있다 전하여 이방이 가보니 아무도 없는 빈절이었습니다. 이방은 그 절로 들어가서 나졸들을 쉬게 하고 돈을 실은 우마차는 절의 앞마당 나무에 단단히 메어 두었지요. 그렇게 인적 없는 산속의 절에 밤이 찾아왔는데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발길이 묶인 이방과 나졸들은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산을 오르느라 지친 나졸들이 비에 젖은 옷을 말리며 쉬고 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르륵 잠이 들기 시작하였죠. 이튿날 아침 절마당에 메어둔 우마차는 아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돈이 든 자루는 서너 사람이 함께 들어도 힘들 만큼 무거웠는데 10자루가 넘는 그 돈자루가 밤새 그만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험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처음에 이방은 나졸들을 의심했었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졸들은 모두 자기와 함께 밤새 절간 방문을 열어놓고 마차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개중에 누가 무거운 돈자루를 옮겼다면 평소 잠기가 밝았던 이방이 알아차렸을 것이었지요. 이방과 나졸들은 하루 종일 절 주위의 풀숲과 동굴 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자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방과 나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이 노랗기만 하였지요. 당장 사또가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것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참으로 애가 탔지요. 이방날이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답답한 노릇이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일단 절 근처로 가서 다시 찾아보자꾸나. 이방과 나졸들은 황급히 절로 향했지요. 그런데 절에 도착하자 웬 스님이 혼자 절간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스님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요. 인사를 하자 그 스님이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찾으러 오신 게로군. 내가 돈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릴까? 이방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이 정말 돈이 있는 곳을 아시오? 그런데 앞도 못 보시는데 어떻게 돈 있는 곳을 안단 말이오? 그러자 스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이놈아, 싫으면 그만두고. 이방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일단 앞 못 보는 스님의 말이라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방은 지팡이를 짚은 스님을 부축하고 돈이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록 앞 못 보는 장님이었으나 스님은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이방에게 왼쪽 하면 왼쪽에 길이 나 있었고 다시 오른쪽 하면 오른쪽에 길이 나 있었지요. 그렇게 하여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방이 가만히 보니 스님은 자꾸 험한 산 속으로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이방이 왜 자꾸 산 속으로만 들어가느냐고 묻자 스님은 또 퉁명스럽게 되물었죠. 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까? 그 말에 이방은 잘못했다고 스님에게 빌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깎아지른 듯한 어느 절벽 앞에 다다랐지요. 그런데 그 절벽 뒤로 돌아가니 어마어마하게 큰 대궐 같은 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스님이 그 집을 가리키며 이방에게 말했지요.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 저 집으로 들어가 보. 거기에 돈을 가진 사람이 있을 터이니. 이방은 혼자서 그 집 대문 앞으로 걸어갔지요. 대문 앞에는 험한 얼굴을 한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었는데 모두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가 이방을 보더니 다가와 말했지요. 잘 왔다. 그러잖아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옷의 사내는 이방을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안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자 복도가 나왔고 그 복도를 따라 걷던 이방은 그만 깜짝 놀랐지요. 복도의 양벽에는 많은 가죽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사람의 얼굴에서 벗겨낸 가죽들이었지요. 가죽에는 모두 사람의 눈과 코, 입 등의 구멍이 뚜렷하게 나 있었습니다. 놀란 이방은 생각했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에서 죽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더니 못된 중놈에게 속아서 나는 여기에 그만 낯가죽을 남기고 죽게 생겼구나. 복도의 끝은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안쪽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역시 검은 옷에다 검은 두건을 쓴 차림이었지요. 그곳까지 안내한 사내가 이방을 끌어안치자 의자에 앉아있던 사내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주현의 이방이냐? 이방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돈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다. 사또가 보낸 돈이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돌아가서 사또에게 전해라. 돈을 주어서 내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 그 말에 이방이 울면서 애원하였지요. 그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저는 사또님께 죽습니다요. 아이고, 나으리, 이놈을 살리시는 셈치고 제발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사내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염려 마라. 내가 사또에게 서찰을 한 장 써줄 테니. 사내는 곧바로 종이에다 편지를 쓰더니 그 옆에 놓인 작은 꾸러미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편지와 함께 묶어서 이방에게 주며 말했지요. 사또가 만약 내 놈 목을 배려하면 이것을 내어보여라. 이방은 사내에게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의 사내들이 다가와 이방을 데리고 다시 그 방을 나왔는데 대문을 나서니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방은 이제 살았다 싶어서 스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와 마찬가지로 스님이 다시 길 안내를 하여 두 사람은 절로 돌아왔는데 이방이 인사나 하려고 뒤돌아보니 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이방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자기의 허벅지를 한번 세게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품속에 넣어둔 꾸러미를 더듬어 보았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었지요. 이방은 아무튼 다행이라고 여기고 급하게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황급히 말을 달려 산을 내려와 관하로 들어간 이방은 사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러나 이방의 말을 들은 대머리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이방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대체 돈을 어찌 관리했기에
무슨 잠꼬대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게냐? 내 지금 당장 내 놈의 목을 패고 말리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서 끌어내라. 병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방을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고 사또는 손수 칼을 빼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순간 이방은 품속에 넣어둔 보따리를 꺼내 보이며 사또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사또,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시고 저를 베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사또가 일단 칼을 거두고 이방이 내민 보따리를 풀어보았는데 그 안에서 편지가 한 통 나오자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편지를 펴서 읽더니 얼굴이 갑자기 시뻘겋게 변했지요. 사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보따리를 마저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다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했지요. 이방을 놔 죽어라. 병졸들이 다시 이방을 놓아주자 대머리 사또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산속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사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요. 그대는 나를 기억하리라. 나는 1년 전에 그대의 머리털과 함께 그대 애첩의 털을 베어간 판관이다. 그때 너는 나에게 다시는 남의 뇌물을 먹지 않고 나라의 재물도 축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너는 지난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뇌물을 먹고 나라의 재물을 축내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60만 양을 가져왔다. 그러니 너는 내 재산을 처분해서 나라에 바쳐라. 그리고 이방은 아무 죄가 없으니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나라에 돈을 바치지 않거나 이방을 죽인다면 내가 곧 너의 목을 가지러 가리라.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1년 전에 벤 너의 머리털과 애첩의 털럭을 함께 보내니 확인하라. 그리고 종이 꾸러미 속에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뭉치와 꼬불꼬불한 털 한 줌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년 전 꿈속에서 베어간 사또의 머리털과 애첩의 털이 분명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사또는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60만 양의 돈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그 이방에게 맡겨 한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방은 마침내 그 돈을 무사히 한양까지 운반해 가서 임금에게 바쳤지요. 이렇게 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나라에 바친 사또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사또의 머리에서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났죠. 비록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재물 못지않은 애첩에게도 마침내 몇 가닥의 잔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을의 가난한 집 마당에는 밤새 돈이 든 자루가 이 집 저 집에 떨어져 있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